우리 시장님이 뭐 다른 건 몰라도 비 관련 민감도는 아주 높은 시장님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고생 많이 했잖아. 네. 오세이돈 뭐 이런 이제 별명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왜 퇴근은 또 하셔가지고 욕을 많이 드시던데? 퇴근한 게 잘못이다. 아니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네. 수방 관련 예산. 네, 수방 관련 예산이 좀 줄었다. 오세훈 잘못이다. 네. 사실 뭐 시장으로서 욕 먹는 자리니까요. 네, 견뎌내셔야죠. 네, 요즘 서울시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네. 오늘이 바로 또 그날이 되겠군요.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죠. 네. 저도 오늘 기획기획과 갑니다. 아, 기획으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시민을 대표하죠. 아, 좋습니다. 뭐 누구 눈치 보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시민 대표 최욱 씨. 네. 아, 서울시 대표로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서울시장 무려 네 번째야. 와, 대단합니다. 최초. 네, 대단해요. 네 번째 하고 계신 오세훈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두 분 저 오프닝 멘트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도 뭐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은 해야죠. 분위기가 그냥 느껴지네요. 아, 사실은 지금 상황적으로 저희가 더 재밌게 하고 싶은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비가 또 많이 내리는 바람에 맞습니다. 우리 시장님에 대한 비판의 시선들이 좀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이제 해명할 건 해명하고 예. 잘못된 건 반성하고 잘한 건 또 자랑하고 뭐 이런 시간 마련을 한번 해봤습니다. 단단히 마음 먹고 전투 태세로 모드를 바꾸겠습니다. 전투 태세요? 그럼 우리 질 수 없지. 누구랑 싸우시죠? 아니 두 분 말씀 톤에 이 결기가 느껴져요. 근데 사실 그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시장님 관련한 이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오늘 마음 놓고 물어보시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선 안 되는 질문 있으면 미리 알려주시고요. 쪽지를 주시고요. 그런다고 통할 뿐더러. 잘 아시네. 잘 아시네요. 네. 아,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안 할 수가 없죠. 피해도 많았고 우리 시장님께서 뭐 또 신경을 많이 썼겠지만 또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많이 좀 바쁘셨죠 요즘? 네, 정신 없었습니다. 네, 뭐 8일부터 해가지고 비가 계속 내렸다 보니까 많이 바쁘셨을 텐데 어떻게 지금 복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순조롭습니다. 네. 어디가 좀 피해가 많이 크고 어디가 북거죠? 아무래도 강남 지역이 피해가 제일 컸고 네. 남쪽 중에서도 동작구가 강수량이 제일 많았죠. 너무 많이 왔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며칠 계속됐죠. 네. 그럼 요즘은 이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바로 또 이런 이제 복구 관련이겠군요. 네, 오히려 이게 굉장히 국소적으로 비가 한 곳에 아주 집중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피해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만은 피해를 당한 가구들은 아직도 물건을 내놓고 말리고 또 매립지 쪽으로 그 물에 젖은 못 쓰는 가구들을 보내고 하는 작업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비가 많이 내린 곳이 피해가 큽니까? 지대가 낮은 곳이 피해가 큽니까? 두 개가 겹쳤을 때 제일 피해가 크겠죠. 컸겠죠. 그게 강남이었죠 이번이. 그게 이제 강남 지역 중에서도 강남역 근처,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강수량이 많았던 동작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음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하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뭐 빗물 터널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2011년에 시장님께서 그걸 이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뭐 이제 중단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이제 주로 빗물 그 침수 지역 지도를 그려서 가장 그 저지대로서 폭우가 쏟아질 때 피해가 클 수 있는 지역을 7군데를 골라서 그곳에 이른바 이제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그러니까 이제 일본 도쿄나 몇몇 뭐 시카고나 몇몇 도시에서 이미 그걸 만들어서 당시에 그 효과를 봤다는 그 사례를 그대로 서울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제 그게 뜻대로 안 되고 양천구 신월동 일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걸로 그냥 나중에 결론이 났죠. 이번에 좀 도움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천구청장께서 잊고 있던 걸 일깨워 주셨어요. 저희는 강수량은 비슷했는데 피해는 정말 없습니다. 이거는 그 2, 3년 전에 완공된 신월 빗물 저류 터널
이 시설 덕을 이번에 톡톡히 본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 효자입니다. 네. 이번에 피해를 본 강남 같은 데도 이거 확대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확인하게 됐죠. 네. 원래 얘기됐던 2011년도경에 두 개를 동시에 추진을 했었더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기회가 됐죠. 양천구 말고 또 하나가 그러면 그때 하시려고 했던 데가 강남입니다. 강남이 가장 저지대, 그러니까 물이 사방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그릇형으로 생긴 저지대거든요. 네. 거기는 꼭 필요했는데 네. 뭐 어찌어찌 해서 네. 신월동만 하는 걸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네. 대심도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 돈이 엄청 많이 들고 또 특히나 강남 같은 경우는 지하에 뭐가 많아서 힘들다는 얘기들이 있던데 그렇지는 않은가 보군요. 다 엉터리 비판이고요. 그래요? 원래 이 대심도 저류 빗물 터널은 지하 50m에 만듭니다. 네. 대부분의 지하 시설물들, 지작물들은 한 지하 한 30-40m 위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한 50m 혹은 필요하면 더 밑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요즘에는 터널을 위에서부터 파내려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뚫고 나가기 때문에 지하에 뭐 50m에 만들어도 60m에 만들어도 공법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집안 안전성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건 공법상이나 이건 전혀 문제 없고 네. 뭐 중요한 것은 돈인데 네. 비용이죠. 얼마나 과연 들어요? 투자할 만한 그거는 이제 길이에 따라 다르겠죠. 한 뭐 3km를 만드느냐 5km를 만드느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뭐 정확한 계산은 해봐야 되겠지만 한 뭐 1,000억 정도 듭니다. 1,000억? 예. 그래요? 그러니까 신월 펌프장의 예를 들면 1,000억이 좀 더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한 10개 만든다 그러면 이제 1조 5천억 이렇게 얼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어서 되는 건 아니군요. 이렇게 빗물이 모이는 곳, 지형상 매우 침수의 위험이 높은 곳, 거기에 만든다는 거죠. 그 대신 구멍은 한 10개 정도 뚫어야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아까 빗물바지라고 그랬던 곳에서 흘러내려와서 들어가도록 구조가 돼 있는 거고 그게 가장 가까운 하천으로 연결이 돼서 나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그 강남 서초 하수관 그거 이제 청소가 좀 잘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있던데 그거는 팩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뭐 그게 수백 개의 하수 그 빗물바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런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겠지만 실제로 장마철이 오면 제일 먼저 대책회의를 1년에 한 몇 번씩 하거든요. 그때 제일 챙기는 게 빗물바지에 비 들어왔을 때 물 잘 빠지도록 쓰레기 다 미리 건져내고 정비하자는 게 저희들 뭐 회의에 아주 가장 중요한 그 주제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 데다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과거에는 그 빨아들이는 차가 다니면서 그런 데서 빨아들였는데 요즘에 그런 게 잘 안 보인다. 이 얘기 들었거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에는 그게 달라져서 빗물바지 밑에 일정한 수량이 차게 되면 그 무게로 밑으로 스프링으로 장치를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물이 쏟아지도록 하는 장치들도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 진공청소기처럼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 모습을 쉽게 볼 수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면 밑으로 빠지도록 된 장치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 시장님이 뭐 다른 건 몰라도 비 관련 민감도는 아주 높은 시장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뭐 믿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고생 많이 했잖아. 오세이돈 뭐 이런 이제 별명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저는 이게 막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시장님은 더 신경 쓰고 우리 안전 더 책임을 져주겠죠. 근데 왜 퇴근은 또 하셔가지고 욕을 많이 드시던데? 퇴근이야 누구든지 하죠. 그런데 이제 그날 7시 한 반경까지도 비가 몇십 미리에 불과해서 통상의 강우량이었습니다. 거의 8일이었나요, 그게? 네, 8일. 그러다가 한 군데 이게 정체전선이 머물면서 지나치게 많은 비를 뿌린다는 게 한 9시 반부터 보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시청 근처에서 식사 약속이 있어서 하고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퇴근을 하다가 이거 강남에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라는 보고를 받은 게 9시 23분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88도로를 지나가고 있어서 바로 차를 돌려서 강남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도산대로를 비롯해서 이 강남역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거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역까지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시청의 비상상황실로 들어가서 지시를 하는 게 빠르겠다 싶어서 바로 차를 돌려서 시청으로 들어간 게 도착한 게 9시 55분. 네. 예. 이제 그때부터 철야를 한 거죠. 네, 네. 저도 좀 비판 많이 했어요. 네. 퇴근한 게 잘못이다. 네. 아니,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많은 비는 가끔 내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적이고 그래서 가끔 내리는 것을 위해서 예를 들어 뭐 예산을 투입했어. 근데 예를 들어 뭐 10년 동안 활용도가 낮았어. 그러면 또 비판 받거든. 그럴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조율을 하는 게 시장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이 또 논란이 크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예. 이제 비가 많이 내려서 이렇게 인명사고까지 나니까 처음에는 100년에 한 번 올 만한 폭우가 국지적으로 쏟아졌다. 네. 이렇게 분석이 나오더니 이제 곧 인재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나오면서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네. 올해 예산이 좀 줄었다. 네. 수방 관련 예산. 네, 수방 관련 예산이 좀 줄었다. 그러니 그 책임을 또 시장이 져야 된다. 네, 오세훈 잘못이다. 네, 이제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제 급하게 알아보니까 예산이 좀 줄긴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좀 뭐 이치에 맞지 않는 비판인 것이 수방 예산이라는 게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빗물 저류 터널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네. 하수관거를 정비해서 비가 많이 올 때 물이 잘 빠지게 한다든가 네. 빗물 펌프를 만들어서 지천들이 수량이 늘어나게 되면 물이 역류하거든요. 빠져나가는 하수관거에서 네네. 물이 역류하지 않게 해서 만드는 빗물 펌프장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예산을 고루고루 서울 전역에 예상되는 침수 지역에 미리미리 만드는 네. 투자들이 매년 공사가 벌어지는데 네. 그게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다가 2019년도에 정점에 이르러서 20년, 21년, 22년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고 야 이게 뭐 오세훈 시장이 작년보다 올해 줄였다. 이제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네. 글쎄요, 뭐 그렇게 큰 비 피해가 있으면 당연히 원인을 찾는 거는 네. 바람직하지만 그 큰 추세선을 그리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쭉 늘다가 20년, 21년, 22년 이렇게 쭉 줄어드는 추세를 보면 네. 이제 필요로 하는 하수관거 정비나 빗물 펌프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어느 정도 됐다. 예, 어느 정도 됐다는 뜻이고요. 이제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고 또 네. 실제로 이번에 비 피해를 많이 본 강남 지역은 여전히 매년 예산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보자면 네네. 이제 그런 비판은 좀 이치에 닿지 않는 네. 비판이긴 한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서울시가 줄였다, 민주당 다수의 시의회가 줄였다 이걸 네. 논쟁을 하다 보니까 네. 초점이 좀 엉뚱한 데로 가는 그렇죠. 거죠. 정쟁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야기를 들으니까 설득은 좀 되는데 네. 사실 뭐 시장으로서 욕먹는 자리니까요. 네, 견뎌내셔야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예를 들면 빗물 펌프나 이런 거가 충분히 됐다면 충분히 잘 작동하고 있으면 지금의 비 피해가 좀 더 줄어드는 정도는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이제 아까 모두에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50년 빈도에 맞추느냐, 그렇지. 뭐 80년 빈도, 100년 빈도에 맞추느냐, 그러니까 강수량 80mm에 맞추느냐, 100mm에 맞추느냐, 110mm에 맞추느냐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결국 정책 선택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네. 충분히 투자를 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비 피해에 대비할 것이냐, 네. 아니면은 뭐 50년 빈도, 100년 빈도로 오는 비니까 그때 올 때 그냥 당하고 그 돈을 절약할 것이냐는 결국 국민적 공감대, 네. 시민적 공감대의 바탕하에서 하는 선택의 문제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당하고 보니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불규칙적인 한 번 쏟아지면 막 140mm씩 오는 비가 점차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돈 아끼지 말고 투자하자라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생겨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건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그 반지하에서 이제 참극이 있었는데요. 그 반지하 정책을 또 바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근데 너무 실효성이 없다. 뭐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가 있던데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도 또 오해가 꽤 많은데. 이것도 오해입니까? 예, 그 처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지옥고라고 하는 주거 유형은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한 건 맞죠. 지하, 옥탑방, 고시원. 그렇죠. 지하, 반지하 네. 주거, 그다음에 옥탑방, 네. 고시원 이런 주거는 양질의 주거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어떻게든 정책적으로 그러한 수치를 줄여나가는 게 사실 바람직한 건데 특히 이게 안전과도 관계가 있는 것은 반지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특히 햇빛이 안 들고 아유, 습도가 높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요. 곰팡이도 피고 뭐 이런 네. 게 다반사기 때문에 사실은 또 위기 때 탈출하기도 쉽지 않은 형태고 그래서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한데 이번에 이제 일가족 사망 사고가 생겨서 이번 기회에 반지하 유형은 줄여나가겠다는 게 큰 틀에서의 그 제가 천명했던 원칙입니다. 방향성.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분들은 뭐 거기 살고 싶어서 사느냐. 그 대안은 있느냐. 네. 이렇게 얘기해서 갑자기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20년 정도 기간에 걸쳐서 점차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그분들을 갑자기 거기서 뭐 다른 데로 이사하라.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럼 결국 공공임대주택과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20만 가구나 되는데 서울에 그 20만 가구를 다 어느 날 갑자기 지상으로 올라가시라 그러면 그럴 집도 없고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경제 형편상 가능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이걸 줄여나간다고 하느냐. 그래서 2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자연 감소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천천히 주거 상향을 시켜드리겠다. 그러려면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해서 임대주택이 충분하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지어진 지 30년이 된 임대주택 단지들이 기간이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속.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계 5단지 같은 곳은 제가 이번에 싱가포르에 가서 앞으로 오래된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허물고 보통 아파트도 재건축하듯이 임대주택 단지도 재건축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게 벌써 발표한 지 한 4, 5개월 됐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가서 현장에서 그게 가능했던 사례를 이제 다 보도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그런 식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그런 단지들을 재건축하면 물량이 한 두세 배 늘어나게 되는데 재건축하면서 층수를 높인다거나 이렇게 가구수를 늘린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 5층, 6층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그런데 이제 그런 초기 아파트들은 한 30층까지 올리면 무려 한 3, 4배까지 물량이 늘어나고요. 과거에 한 10층에서 15층 지었던 것들은 한 30층까지 요즘에 짓기 시작하니까 한 뭐 물량이 한 2배 정도 늘어나겠죠. 그렇게 하면 10만 가구를 허물어도 20만 가구가 됩니다. 이런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보도되는 과정에서 그런 데를 무조건 그냥 하나씩 주는 걸로 오해한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지하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보다 경제 형편이 더 좋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다 임대주택을 그냥 그렇게 드릴 필요는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설명드리기를 그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지금 진행되는 속도대로만 우리가 하고 있는 속도대로만 해도 연간 지하주택이 한 8천 가구씩 줄어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10년이면 8만 가구 아닙니까? 단순 계산해서 이제 그런 걸 포함해서 20년 동안 꾸준히 반지하 형태의 주택은 줄여나간다는 게 그 내용이고요. 그렇게 되면 뭐 오해하실 게 아무것도 없죠. 그분들한테 집을 하나씩 드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듣고 보니 좀 수긍이 좀 되네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급하게 해야 될 게 이번에 그 다운 증후군 있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빨리 탈출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생겼다. 그건 시급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TF를 만들어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 아주 중한 장애를 가진 분이 함께 사는 가족의 경우에는 반지하 주택에 사는 가구의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빨리 마련해서 옮겨드리는데 그분들이 경제 형편이 안 되면 일부 보조를 해서라도 지상으로 올려드리겠다 하는 걸 일단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 조사도 잘 안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실태 조사는 연말까지 하는데 가을에도 또 비가 오는 그 기간이 있어요. 초가을에 추석 전후에서 옛날에 수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 빨리 조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지상으로 옮겨드리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 지금 최우선순위를 두고 이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고맙습니다. 네. 네. 새로 짓는 집들은 지하 없죠? 반지하. 없어 요즘은. 그것도 이제 이야기를 했죠. 네.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연간 몇천 가구씩 그래도 반지하가 생겨납니다. 네. 요즘엔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바람직하지 않은 유형의 이 지하 주택을 더 이상 적어도 주거 용도로는 네. 서울에서는 인허가하지 않겠다 하는 원칙도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에 관련해서는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뭐 어느 정도는 좀 수긍이 가네요. 완벽하게 이해가 되진 않으시고요. 아이고 완벽하게 하면 좀 이제 또 겸손하지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네. 이 정도로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조금 전에 그 싱가포르 갔다 온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어 오신 것 같아요. 뭐 발표된 형태를 보면 거기서 발표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영감을 받고 거기서 발표한 것처럼 하지만 보통 방문하기 전에 한 몇 달 준비를 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싱가포르를 간 것은 세계 도시 정상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 사흘 참석하기 위해서 간 건데요. 네. 또 내년에 저희 서울시에서 그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초청 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 초청도 할 겸 간 거고요. 네. 이제 외국에 한번 가게 되면 배울 것도 다 배우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미리 준비를 해서 갔던 것이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는 임대주택이 굉장히 완비가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임대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는데 굉장히 높이 지었어요. 한 50층까지 지어가지고 근처가 다 내려다 보이는 제가 지난번 선거할 때 타워 팰리스 같은 임대주택을 이제 앞으로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그 선거 때 하는 좀 과장된 무슨 뭐 공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기자분들이 다 한꺼번에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함께 방문해서 보십시오. 여기에 타워 팰리스 같은 임대주택이 여기 있습니다. 이미. 그것도 지어진 지 13년 됐어요. 거기는. 네, 그래서 그런 데를 보여드리고 제 말이 이제 신빙성이 좀 생겼습니까? 뭐 이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분들이 굉장히 어떤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가 국내에 많이 나왔죠. 네. 아니, 그 임대주택은 꽤나 그럼 좀 고급스러울 수도 있는데 고급스럽지까지는 않지만 한 우리로 치면 방 3개짜리 그러니까 28평형, 34평형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주택 단지인데 그 시내에 있고 그래서 접근성도 일하러 가는 직장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해서 너무 좋죠. 아주 여러 나라에서 와서 둘러보는데 실제로 싱가포르 정부는 거기를 보여주는 걸 좀 저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어진 지 한 10년이 넘어가지고 약간 이제 조금 좀 노후가 살짝 된 그렇게 되니까 더 좋은데 이 스마트 시티 만드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 가봐라. 그래서 그런 데도 먼저 가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를 방문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다 거기가 전체적으로 개인 소유 땅이 아니라 뭐 싱가포르 소유 땅 아닙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99년인가요? 빌려준 정도. 거의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있는 도시죠. 그래서 좀 우리랑은 안 맞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임대주택도 이렇게 지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있는 임대주택도 그렇게 지을 수 있다. 그렇죠. 꼭 민간 분양주택이 아니라도 이 정도로 높이 이 정도로 주거의 질이 높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재건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제가 뭐 싱가포르 얘기한 게 공공 임대주택을 더 얘기하고 싶어서 꺼낸 게 아니고 싱가포르에서 뭐 슈퍼트리인가 뭐 이걸 또 보고 오셨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한강 뭐 그레이트 선셋 이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대관람차 세계에서 제일 큰 거. 이게 크게 돌아가는 거. 그래서 막 커뮤니티 가봤더니 약간 좀 비판적인 커뮤니티에서는 또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런 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시네. 아니 내가 본 건 전달자야. 그래? 뭐 내가 쓴 건 아니니까. 요거를 좀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런 것도 합니다. 이게요. 뭔가 랜드마크가 될 만한. 랜드마크 좋아하시잖아. 이런 겁니다. 서울이 자랑할 만한 대표적인 여가 공간이 어디가 있을까?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하는데 사실 발표할 때는 그 경제성에 주목해서 관광객이 26명 들어오면
일자리가 하나 창출된다. 그래서 뭐 관광객을 3천만 명 유치하겠다. 네. 그런 목표로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즐길 수 있는 좋은 뷰 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한강의 석양이 정말 멋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세일즈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하지만 실제로 가장 큰 수혜자는 서울 시민들이시죠.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 저는 한강을 즐기시는 시민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네. 어떻게요? 차만 타고 늘 지나다니시는 분과 자전거를 타시는 분.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즐기시는 한강은 완전히 다른 한강입니다. 맞아. 그래서 진짜 좋아, 진짜. 정말 좋잖아요. 좋아, 진짜. 그런데 의외로 걸어서 건널 수 있는 한강다리가 없습니다. 지금 장치는 다 돼 있지만 굉장히 큰 결심을 해야 네. 한강다리 위를 걸어서 건널 수 무서워요, 있는. 무서워. 워낙 길어 또. 길고 무서워. 아니 정말 실제로 그 테임즈강이나 세느강은 강폭이 200~300m밖에 안 돼. 한강이 최고입니다, 세계적으로. 건너가기는 매우 용이해서 네. 매우 이용도가 높은데 한강은 정말 그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아니면 한강다리 위에서 낙조를 즐기실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의 여유를 즐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행 전용교도 지금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앞서서 그 한강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여가 휴식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네. 이거는 시장으로서 늘 고민거리입니다. 제가 만들어서 그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시설 중에 이제 세비섬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유명하죠. 유명하잖아. 세비섬. 거기에 뭐 무드 서울 이런 데는 요즘에 예약이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그 많은 분들이 즐기는 공간이 됐는데 제가 거기서 가서 식사를 한번 최근에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식사하려고 그러면 돈이 꽤 들어가는데 이렇게 돈을 들이고 식사하는 사람들만 즐기는 그 한강 뷰 또 낙조 이렇게 돼서야 되겠는가. 그냥 가족 간에 연인끼리 친구끼리 그냥 걸어서 건너면서 즐길 수 있는 한강 공간은 왜 없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최근에 일단 실험을 시작하는 게 그 보행 전용교의 전신으로 반포대교 밑에 잠수교를 지금 주말에는 이제 뚜벅뚜벅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합니다. 주말에. 네. 그렇게 해서 반응이 좋으면 좀 확장도 하고 확대도 잠수교는 하고. 지금도 걷는 분들 계시지 않? 전용교. 차가 안 다니게. 차가 안 거기서 다니게. 낮에는 뭐 우리 외국 관광지에 가면 즐기는 플리마켓. 저녁 때는 이제 그 식당 차들 쫙 생겨가지고 저녁 때 거기서 푸드트럭에서 보면서 즐길 수 그거하고는 다르죠 완전히. 그래서 주말에 한번 그거를 일단 시범 실시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관람차나 이런 것들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역할도 하지만 네. 시민들이 즐기는 게 더 많겠죠 아무래도 관광객보다.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수상무대, 수변 객석 네. 이런 것도 뭐 한 5,000석, 10,000석 이상으로 만들어서 뭐 외국에 가면은 왜 그 수상 오페라, 뮤지컬 이런 것도 굉장히 그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시민들도 즐기는 시설들이거든요. 이런 것도 좀 만들어 넣고 또 노들섬도 지금 그 이용이 극도로 제한이 돼 있는데 노들섬도 이용도를 좀 극도로 올려서 네. 관광 수입도 창출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대부분 또 시민 여러분들이 그 위에서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걸 넣겠다. 이런 거를 사실은 싱가포르에 가서 뭐 갑자기 그런 거 발표할 수 없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싱가포르에서 기자분들 보여드리면서 네. 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여기 어떻게 비판 포인트 없어? 아직까지는 잘. 그 듣기만 하면 우리 욕 먹어. 아니 우리 차원에서 요거의 어떤 그 부작용을 딱 제시를 해야 신경을 더 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큰 뭐 이런 거 만드는 거에 그렇죠. 대해서. 대관람차를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리가 치고 들어가야 돼. 대략적으로 시민들이 이제 접근 가능한 곳이 이제 반포대교 밑에 뭐 이런데 이제 만든다고 치면 결국 그 근처에 있는 비싼 아파트 주민들의 뭐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분들의 편의 증진 이거에만 오히려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 이런 비판 한번 살짝 얹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아마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안 좋아하실라나요? 반기지 않으실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요? 이게
주거 환경으로 보면 네.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게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오히려 설득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잘 좀 찔러야지. 근데 그쪽에 그런 게 많아지면 오히려 교통도 않나. 좀 막힌다 이런 불편 그런 때문에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네,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아직 뭐 어디에다가 무엇을 만들겠다 구체적 안이 나온 건 아니죠. 방향성만 지금 제시한 거죠. 그 이제 개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제 네. 실행 계획은 이제 장소까지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접근성이 좋은 곳에 그런 뭐 수상 무대라든가 아니면 몇천 명이 동시에 왔다가 동시에 흩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대중교통이 닿는 곳에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여의도지구나 반포지구나 잠실지구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그런 곳을 복수로 놓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들어놨는데 활용하는 사람이 없거나 이러면은 욕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만드는 그 정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큰 숙제겠죠. 위험 요소인데 그럴 리는 없는 것이 우리보다 앞서서 실험을 한 도시들의 경우에 보면은 그 굉장히 그 인기 있는 그렇습니까?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매우 성공한 시설들이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큰 런던 아이 같은 대관람차 연간 수입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한강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강변에 있는 그 올림픽대로랑 강변북로가 사람들의 보행 접근을 크게 막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약간 뭐 지하화 혹은 이제 그 위에로 뭔가 이 잔디밭 같은 걸 깐다든 이런 거를 이제 예전에 하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진 않나요? 그것도 지금 고려하는 정책들인데요. 또 뭐 매번 서울시장 선거가 있으면 어느 후보든 그걸 공약으로 내고 이렇게 선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 구간이 지하화되기 때문에 멋지게 사실은 달리면서 경치를 이렇게 그 맑은 바람 쐬면서 즐기시다가 지하 터널화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는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지하화하는 것도 불가능하거니와 뭐 일부분 비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늘 조금씩 뒤로 밀리죠. 알겠습니다. 네.